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네, 안녕하세요. 도사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요,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보통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그런 경우 많은데,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자 보수 요청하라고, 그러니까 하자 보수에 대해서 뭐 신고하라고 밉대기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하자가 뭐가 있다라고 하면 뭐 그 시공사랑 뭐 하자 보수에 대한 합의를 했다, 하자 보수를 완료했다, 이런 공고문도 쉽게 보실 테고, 또 하나는 뭐 어느 경우에는 뭐 그 시행사,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랑 그 다음에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하자 보수를 안 해줘서 제대로, 뭐 이런 그 뭐 안내문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도 보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뭐 그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순살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다 빼먹은 거.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하자죠, 일종의. 그러면 하자 소송도 할 수 있는 건데 엄청 오래 걸려요. 하자 소송 한번 하면 뭐 한 3년, 최소한 2년 반에서 3년 걸려요. 1심만. 그리고 하자 소송 준비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 걸리는 시간이 그렇고, 또 하자 보수 소송을 하면 변호사 보수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10% 이상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돈 받아가지고 하자 보수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판결에서 받아봐야 하자 보수비 만약 10억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용 부분하고도 하려고 그러면 변호사 보수 띄고 감정비 띄고 하면 실제로 보수비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시공사가 하자만 열심히 잘 해준다면, 처리해준다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건, 보세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핵심인데, 3년, 2년 반 걸린다? 하자 보수 안 해주면?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돈이 변호사 보수가 그 정도 많이 든다? 그러면 과연 이게 소송에도 의미가 있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소송이 아니라 하자를 판정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분쟁을 조정해주는 그런 위원회에다 가는 건 어떠냐,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위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어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탈이야.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에서 뭐 분쟁조정위원회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곳,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가 볼 때 제일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나마 뭐 임대차랑 관련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그나마 지금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느 정도 좀 약간 기능을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 참고를 하시면 쉽게 좀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하자로 인해서 입주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하자 심사해주고 분쟁 조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심사하고 분쟁 조정하는 거. 이게 국토부에 지금 그 이런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공동주택 관리법상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하자 심사나 분쟁 조정 대상에 있는 건축물은 뭐냐? 집합 건물이라는 거예요. 집합 건물. 사실은 집합 건물법이라고 하는 건 구분 소유자들이 여러 명 사는 거 다 집합 건물이에요. 아파트 당연히 집합 건물이죠. 공동주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 집합 건물이에요. 빌라, 왜냐면 여러 채가 살고 있잖아. 집집마다. 등기도 다 각각이고. 이렇게 구분 소유자가 있는 게 다 공동주택인데, 그 중에서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은 이거 주택에 대한 거잖아요. 일단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그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을 넘어서는 다른 주택들까지 인허가 절차라든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는 법이 주택법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르죠.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건물, 모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뭐 콘도미니엄이든 이렇게 집합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건물들은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거고, 그 중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인데, 그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법령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건축물이 지금 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만 그러면 가능한 거냐. 주택법 15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그 다음에 단독주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아서 지은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가 되는지는 나중에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다가 한번 확인해 보셔도 돼요. 지금 저희가 상담할 때도 자료 갖고 오라 그러지 제가 직접 그분들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이나 아니면 건축허가 둘 중에 어느 걸 받은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파트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냐? 입주자 할 수 있어요. 입주자 여기 구분 소유자들 할 수 있고 또 임차인도 할 수 있고 사업 주체, 시행자, 시공사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보수 보증기관들도 신청 자격이 있어요. 내가 야 이거 우리가 양쪽에 분쟁 생겼으니까 분쟁 조정해줘.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랑 관리주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리사무소라는 거 있죠. 관리사무소가 자치관리할 때는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회사, 위탁관리를 맡은 위탁관리회사. 대신 이런 관리주체는 하자 심사에 대한 부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만 해주는 심사에 관해서만 주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 뭐 분쟁에 대한 하자 분쟁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는 당사자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는 입대위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주체, 관리단이라고 하는 건 또 입대위랑 달라요. 입대위라고 하는 거 아파트에 있는 게 입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단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건물에 생기는 게 관리단이에요. 관리단은 상가 건물까지 다 포함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관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의결기구가 입주자 대표회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자 심사해달라고 하면 이 부분도 또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나 혼자서 그냥 공용 부분에 대해서 나 이거 하자보수 진단해달라, 분쟁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지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 그때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 심사를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임차인 대표회의도 되고 사업 주체도 되고 임차인들이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대표회의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건축 분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자 심사뿐만 아니라 분쟁 조정의 대상은 반드시 입주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나 분양사들끼리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하자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자 심사해줘요, 일단. 주택의 내력 구조별, 그 다음에 시설 공사별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쟁 조정인데 위에서 얘기한 여러 사람들의 관계, 그러니까 입주자와 그 시공사나 또 아니면 분양사들과의 관계에서 하자 분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한 사람과 그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사람과의 관련된 하자랑 관련된 분쟁들, 그 부분에 대한 건축 분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분쟁 조정 신청하는 게 있고 또는 분쟁 제정하는 게 있는데요. 조정이라고 하는 건 양쪽의 얘기를 들어서 그 서로 이렇게 합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제정이라고 하는 건 법원처럼 판결처럼 판단해요. 둘 얘기를 들어보고. 법률적 판단을 하는 건 제정이에요. 그럼 얼마 물어줘. 이렇게 딱.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가겠죠. 그게 이제 제정이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어떤 거를 주로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냐는 생각이 드냐면 작은 분쟁의 경우에는 하자 심사를 많이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하자 심사는 이 만약에 하자 심사를 누가 전문가가 여기서 해주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하자 판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하자 심사에 대한 결정은 굉장히 그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판상호회와 동일한 요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다른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분쟁 제정도 마찬가지고, 제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결정하는 게 만약에 받아들여졌어. 양쪽이 60일 내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데 60일 전에 양쪽 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러면 다시 소송 절차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 분쟁 제정이라고 하는 게 뭐 시공사한테 5천만 원 물어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나 이거 억울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이거 하자 받아들일 수 없어. 책임 없어라고 하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너무 적은데 난 더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이 분쟁의 제정의 효력은 없어져요. 대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이 위원회에서 봐야 될 거는 하자 심사에 대한 판정이다. 그리고 하자 심사를 판정해 주게 되면 하자 보수를 그 판정 후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 서류야 당연히 뭐 하자 심사 신청서라든지 분쟁 조정 또는 분쟁 재정 신청서 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교섭해 왔는지, 그다음에 하자 보수의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 쭉 써서 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써서 내시고 붙여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www.adc.go.kr. 그래서 우편으로는 지금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대로 315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3층에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내면 된다. 수수료도 사건당 1만 원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자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면요. 여기 사건 접수가 되고 나면 당연히 이제 피신청인한테 송달해주고 답변서 내라 그러면 1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해야 되고요. 법원보다 빠르죠. 법원은 30일 내에 답변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계속 늘어져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답변서를 10일 내에 안 내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견 수렴을 합니다. 이해관계인이라든지 다른 뭐 하자 진단기관 등의 그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사실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자 감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싼 거예요. 사실은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하자 감정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을 이제 받는데, 안 그러면 위원들이 대충 자기가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판단하는데, 그게 안 되면 전문 감정인한테 감정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면 쌍방이 합의하거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그리고 위원회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자 감정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자 판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60일 내에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를 실시해야 되고, 그 보수를 실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하면 하자심사 기간이나 분쟁조정기간 다 마찬가지인데,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90일. 근데 물론 둘 다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흥결 보존 기간이라든지 하자 감정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자 감정 기간이 길어지면 더 늘어질 수는 있지만 법원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하자 심사 그리고 또 분쟁 조정 신청도 한번 해보셔라. 근데 저는 분쟁 조정 신청보다 오히려 그 하자 심사만 판단받는 것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물론 하자 심사 절차를 못 가느냐, 분쟁 조정 절차만 가면 분쟁 조정한다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건 접수하고 나서 사실 조사하는데 임의 조정을 시키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사실 조회 마친 다음에 조정을 시켜, 니네도 불러가지고 양쪽 다 합의해라 라고 권고하는데, 그때도 의견이 일치가 하지 않으면 하자 감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자 감정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자 감정으로 가서 감정까지 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조정안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종결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정이 불성립,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 심사만 판정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분쟁 조정하다가 필요해서 하자 감정으로 가는 것과는 좀 더 절차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몇 가지 이제 Q&A인데 몇 가지 이런 것들 물으세요. 그러니까 분쟁 조정 신청, 제가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분쟁 조정 신청에서 불성립된 경우에 하자 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사업 주체가 거부를 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에서 하자 자체를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 심사를 다시 신청하셔가지고 하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 조정 절차는 전혀 종결되는 거고, 조정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하자 심사 신청해서 하자 판정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에 하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하자 심사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분소유자와 건설회사, 분양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주택의 하자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송했는데 뭐 여기까지 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에서 하라, 차라리 소송 갔으면. 그러니까 소송으로 들어가 있는 사건은 안 된다. 그리고 들어갔던 사건도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 경우에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냐는 건데요. 하자심사라고 하는 거는 이 건축분쟁을 빨리 신속하기 위해서 하자심사 판정하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하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위축 누수가 발생했는데 이게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그 각각의 공종별로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 제한적이긴 해요. 자기네 집이 되느냐,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확인해 보시고 본인 집이 여기 해당된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변호사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제가 간편하게 좀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